그래서 거기 책은 1페이지 피면 돼서 그 1페이지에 그 A번에 보시면 요 파트 자기장 전자기 유도 여기 개념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이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떤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하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놈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가져요. 장이란 개념이 뭐가 있냐면 방향과 세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방향과 세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는 자기장보다 더 익숙한 게 뭐냐면 중력장이거든. 중력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력장이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치면 중력이란 힘이 작용하는 뭐다? 공간이 중력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 우리가 지금 현재 중력장 내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지. 중력이 힘이 미치는 어떤 공간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에 붙들려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중력장 내에 뭐 한다?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 돼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생각하면 이게 중력장이니까 이 중력장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방향하고 세기가 있는데 중력장의 방향이 어디야? 그냥 지구 중심이잖아. 근데 중력장의 방향이 우리가 지구 중심이라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를 하나 뭐 하는 거야?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물체를 뭐 하는 거야? 떨어뜨려 보면 그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이 중력장의 방향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질량이 있는 물체를 뭐 했을 때 낙하시켜 봤을 때 이 질량이 있는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을 그 지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지구가 있었을 때 내가 지구에 여기 위치나 여기 위치나 여기 위치나 여기 위치에 질량이 있는 물체를 뭐 하는 거야? 갖다 두잖아. 그럼 저 물체가 항상 어딜 향해서? 지구의 중심, 지구의 중심, 지구의 중심,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뭐 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장의 방향을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장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야?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어서 그 질량이 있는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뭐의 방향이다? 중력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력장에 뭐가 있냐면 세기가 있는데 중력장의 세기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서 중력장의 세기가 중력 가속도 상수예요. 그렇지?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있잖아. 이 G라고 부르는 요게 뭐다? 요게 중력장의 세기고 요 값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게 요거예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 뜻이 뭐냐면 어떤 행성이 있었을 때 그 행성의 질량이 뭐하면 크면 중력장의 세기가 세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행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뭐하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중력장의 세기가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체가 지표면을 기준할 때 지표면에 가까이 있을수록 뭐가 센 거야? 중력장이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랑 같은 논리로 자기장도 뭐가 있냐면 세기가 있어요. 그럼 자기장도 세기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뭘 하나 준비하냐면 이렇게 자석을 하나 준비하고 이 자석은 N극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S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뭐 하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저 주변에 저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 뭐가 있다? 자기장이 있는 거야. 중력장처럼. 그럼 내가 어떤 지점에서의 자기장에 무엇을 찾고 싶다?
어떤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고 싶잖아. 그러면 도구가 필요한 거야. 조금 전에 봤을 때 중력장을 찾을 때 도구가 뭐야? 질량이 있는 물체였다고 치면 자기장의 방향을 찾고 싶으면 나침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거에 도구가 뭐냐면 도구가 나침판이 되고, 나침판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서 한쪽이 N이고 다른 쪽이 뭐다? S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점에 뭘 놓고 나침판을 놨을 때 그 나침판에 이 자침이 있었을 때 자침에 뭐냐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되냐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나침판을 두고 여기다가 나침판을 뒀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방위 표시를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저 왼쪽 N극에 가까이 됐을 때 나침판을 놓잖아. 그럼 나침판의 자침이 동서남북 중에 어딜 가리키겠어? 저쪽, 서쪽을 가리키겠지. 그죠? 그래서 나침판의 자침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N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자침이 여기가 또 어디를 가리킨다? N극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바꿔 얘기하면 자기장은 방향이 있는데 나침판을 놓고 그 방향을 찾는다고 치면 자기장은 N극에서 뭐 하는 거야? 나가는 거야, 자기장. 왜냐면 나침판 방향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N극에서 자기장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다시 어느 쪽으로? S극으로 뭐 한다?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 돼요? 참고로 지금 배우는 건 중학교 2학년 개념이에요. 중학교 2학년 과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N극에서 나가서 어디로 들어와야 되니까? S극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나 여기에 나침판을 놓는다고 쳐. 그럼 여기 나오면 동서남북 중에 어딜 가리키겠어? 빨리 나 앉아. 저거 건들지 말고. 저거 잡아뜨리면 내 핸드폰 깨져. 그래서 여기나 여기를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바늘이 이렇게 다 어느 쪽을 가리키면 다 동쪽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자기장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장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자기장이 N에서 나와서 S로 뭐 한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지점에 무엇을 놔서 나침판을 놔서 그 나침판의 무슨 극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통해서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되겠죠? 결의학 1페이지야, 1페이지. 2권의 1페이지. 그건 2권이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이제 세기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할 때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그린 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선생님 지금 요 색깔로 그린 요 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을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선이다 라고 해서 자기력선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 이 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을 자기력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기력선은 자기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선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다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다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자기력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렸을 때 이 자기력선을 갖고 우리가 뭘 표현하냐면 자기장의 세기라는 걸 표현해요. 그래서 참고로 자기장의 세기를 보통 우리가 B라고 표현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이 있거든.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예요. 알지?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동일한 면적을 지나가는 뭐가 있는데 자기력선이 있는데 그 자기력선의 수를 보통 뭐라고 쓰냐면 파이다 이렇게 합니다. 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적당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를 파이라고 표현할 때 그 파이 값이 뭐 하면 뭐 할수록 크면 클수록 그 지점의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면 그림을 잘 보시면 예를 들면 이 자석의 끝에 요만큼 면적이 있었을 때 요만큼 면적에 지금 1, 2, 3, 4, 5개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똑같은 요만큼의 면적이 있었을 때 몇 개가 지나가는 거야? 2개가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5개가 지나가고 동일 면적에 여기는 동일 면적에 몇 개가 지나가니까 2개가 지나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자기장이 뭐하다?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양극이 뭐 하는 거야? 양극이 세고 양극에서 뭐 하는 거야? 멀어져서 어느 쪽으로 올수록 가운데 쪽으로 올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뭐 하냐면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다 나침판을 놨을 때 그 자침의 무슨 극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할 때는 어떤 면적당 뭐 한다? 자기력선의 수를 갖고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꼭 이 식을 뭐 해야 돼? 이 식을 기억을 해야지 어려운 전자기 유도 문제를 풀어요. 보통 이제 전자기 유도 문제는 난이도가 뭐라 해야 돼? 난이도가 약간 이렇게 들쭉날쭉하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에 여기 파트가 있기 때문에 물리 1 문제를 되게 깊이 있게 내면 어려운데 그냥 고등학교 1학년 통과 문제만 내면 단순한 형태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식을 통해서 뭔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 자체의 의미를 좀 기억해서 다시 해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떤 정해져 있는 면적에 지나가는 뭐다? 자기력선의 수, 파이라고 하는 자기력선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계속 이렇게 자기력선의 수 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자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속이다 이런 말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기장,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거기서 의미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뜻을 좀 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자,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을 좀 설명할게요. 알았죠? 전자기 유도 현상.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의 첫 번째 중요한 뜻은 전자기 유도 현상은 어떤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알았지? 어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에너지는 뭐야? 어떤 종류의 에너지도 가능해. 근데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통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보통 우리가 물리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 송전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뭐가 흐르는 거다?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에너지라는 건 무에서 유가 될 수 없어. 에너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에너지가 생길 수는 없거든. 그래서 에너지는 에너지끼리 뭐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에너지끼리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라는 걸 표현하면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 자체는 일종의 뭐가 되냐면 자기장의 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기장의 관성.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정도의 느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면 관성의 뜻이 뭐야? 변하지 않는 거. 그치? 관성의 뜻이 뭐냐면 원래 있는 뭐냐면 원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잖아. 그럼 그 변화가 생기는 거를 싫어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 했을 때 전자기 유도 현상은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는 건 자기장에 관한 뭐다? 관성이라는 것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전자기 유도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에너지가 뭘로 바뀌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무엇이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학교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무슨 전류라고 불러?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유도 전류. 그지?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전류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학교 내신 시험 문제를 풀면 이 유도 전류를 기준했을 때 유도 전류에 무엇과 무엇을 찾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유도 전류의 뭐다?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생기냐. 이걸 찾고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자, 요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도 정확하게 언제 배웠어?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운 개념이지. 다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나 유도 전류의 세기를 찾는 거에 초점이 아니야. 그냥 이런 현상이 전자기 유도예요 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막 거기서 디테일하게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파트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은 이거예요. 여기 이제 뭘 하나 준비하냐면 여기 이제 자석을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자석을.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하나 잡고 여기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설치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고 얘는 뭐가 있고 코일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N극이 있는 자석을 뭐 하냐면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맥심 2명 올 줄 알았거든. 맥심 최대 2명 아니면 1명 딱 그만큼 왔어. 역시 학생들은 이게 자율권이라는 걸 부여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강제성이 있어야지. 올 거면 와 이러면 그래? 그러면 뭐 안 와도 되는 거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중학교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기를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 기준으로부터 이만큼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가 있냐면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위치 에너지. 알았지? 얘는 여기 지점에서 자 위치 에너지. 어차피 근데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이해를 돕게 설명한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만약에 편의상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이제 100이 있었다고 쳐. 그러면 얘는 저기에서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고 치면 운동 에너지 몇인 거야? 0인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어떤 공기 저항도 없는 조건에서 쭉 떨어져서 어디에 오면 이 기준면에 왔을 때 위치 에너지가 기준면에 오면 뭐가 된다고 치면 0이 된다라고 치면 운동 에너지가 몇이 된다? 운동 에너지가 100이 돼요. 이렇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에너지가 에너지 전달하니까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이제 뭘 하나 두는 거야? 코일을 두고 똑같은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럼 코일을 두고 똑같은 실험을 하면 처음에 당연히 얘랑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요걸 기준하면 위치 에너지가 몇이 있고 100이 있고 운동 에너지 0이고 전기 에너지 0이야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딱 뭐야? 떨어뜨리잖아. 그럼 떨어뜨리면 되게 신기하게도 얘가 여기 와. 그럼 얘가 여기 오면 어차피 위치 에너지 몇이야? 0이거든. 그잖아. 기준면을 떨어졌으니까. 근데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면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원래 100이었는데 100 중에 70만 뭐야? 70만 운동 에너지 된 거야. 그럼 30이 없어진 거잖아. 근데 이럴 수 없거든. 에너지는 항상 에너지로 뭐 하니까? 에너지는 항상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이건 연력학 제1법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해야 돼. 항상 에너지 보존. 그럼 원래 얘가 100이었는데 얘가 70밖에 안 된다는 건 30이 어디 간 거야? 30이 일로 간 거야. 그러니까 30이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30이 갑자기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럼 30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건 이 코일에 뭐가 흐르는 거야?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걸 전자기유도라고. 그래서 전자기유도 현상이라는 거는 이 앞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갖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을 때 그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뭐 한다?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선생님 설명 안 했지만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져서 같은 어디에 도달했을 때 같은 높이에 도달했을 때 누가 더 빠른 거야? 당연히 이쪽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얘 떨어졌을 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떨어질 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 약간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위치 에너지가 100이 있는데 이때 운동 에너지가 100 되는데 얘는 위치 에너지가 100이 있는데 똑같은 높이로 떨어졌는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70밖에 안 된다는 건 얘는 100이고 얘는 70이면 속도가 얘보다 뭐 한 거야? 무조건 빠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코일이라고 하는 놈이 일종의 그 위에서 뭐가 떨어질 때 자석이 떨어지잖아. 그럼 그 자석이 떨어질 때 무슨 역할을 한다? 이 브레이크 같은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한 대표적인 놀이기구가 뭐야? 자이로 드롭이 이거야. 알았지? 한 번 정도는 타본 적 있죠? 자이로 드롭의 원리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볼게. 이걸로 설명할게, 이걸로. 알았지? 그러면 일단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뭐가 있어? 자석이 있어. 그럼 자석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럼 지금 이 코일로 예를 들면 자기력선이 몇 개가 지나가는 거야?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근데 자기력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력선이 예를 들면 뭐야? 자기력선이 이렇게도 지나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스코어. 알았지? 현재 스코어 N극이 위에서 뭐 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코일 입장에선 자기력선이 몇 개가 지나가고 있다? 하나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하나만. 근데 이 자석이 여기 있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게 코일의 어디에? 코일에 가까이 놓인다고 쳐. 이렇게 코일에 가까이 놓인다고 쳐. 그럼 요 상태 그림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력선이 하나가 지나갔는데 이게 가까이 오게 되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뭐야? 지나가게 되겠지. 이해되죠? 그림. 그렇잖아. 여기 있다가 여기로 떨어졌더니 자기력선이 원래 하나 지나가, 하나, 둘, 몇 개가 지나가? 3개가 지나가. 그러면 이 코일은 자신이 원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뭐가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하고 다르게 자기력선이 몇 개가 더 통과하는 거야? 2개가 통과하면 그거를 뭐 하는 거야? 그거를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자기장을 뭐 하는 거야? 상쇄하는 쪽으로 지가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오른손 배운 적 있잖아. 오른손 코일에서 엄지손가락이 뭐야? 자기장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을 감아지면 그게 전류의 방향이죠. 중2 개념이야 이거.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보면 N극의 자석이 떨어질 때 코일이 그걸 떨어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쓴 요 색깔로 자기장을 뭐 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쉬운 말로 치면 얘가 자석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요걸 만들고 얘를 이렇게 뭐야? 감아지면 무슨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이게 시계야, 반시계야? 이게 아마 요번에 시험에 나왔을 때도 학생들한테 이제 혼동을 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되게 큰데 이게 이렇게 감아졌을 때 보면 우리가 시계냐 반시계냐 했을 때 위에서 보면 뭐야?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 뭐야? 시계야.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게 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냐 반시계냐는 건 떨어지는 자석이 있었을 때 자석이 있는 쪽에서 보는지 그 밑에서 보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른 거지. 왜? 야, 이런 느낌이잖아. 자, 선생님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지. 내 기준으로. 니네들이 봤을 때는 왼쪽. 이거 보는 차이잖아. 보는 차이. 자,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걸 다시 한번 해볼게. 저런 느낌이 있는 게 또 있으니까. 자, 이게 태양이야. 또 쳐봅시다. 태양. 알았지? 태양이 정남쪽 하늘에 떠 있어.
그럼 태양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뭐다? 서쪽이야. 그럼 태양은 뭐가 있다? 태양은 자전축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흑점이 있어요. 흑점 이렇게. 그럼 지구에 있는 우리가 보면 흑점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디서 어디야? 동에서 서지. 태양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동에서 서로 가는 거잖아. 태양 입장에서 보면. 태양 입장에서 보면 서에서 동이에요. 상황이 반대야. 우리는 이렇게 태양을 보고 있는 거고 태양 입장에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태양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이쪽이 되니까 태양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반시계야. 그래서 이게 되게 보는 뭐에 따라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뭐야? 시계와 반시계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모든 문제를 풀면서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적으로 뭐야? 시계 반시계를 찾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더라도 대부분 이런 문제 뭐 하는 거야? 이런 문제 낚이는 거지 그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뭐 할 때? 바라봤을 때 얘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반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거야.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자석이 떨어짐으로 해서 자기장에 대한 코일의 관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관성이라는 현상 때문에 코일도 뭐가 된다? 코일도 자석이 돼서 이 자석이 떨어지는 거를 뭐 한다? 방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케이스가 이렇게 생긴 문제의 케이스가 4개 줬다. 그렇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8개까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일단 4개를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N, S, S. 이렇게. 근데 얘들아 왜 4개인지는 알겠지? N이 떨어지고, N이 멀어지고, S가 떨어지고, S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4가지 케이스가 생기겠지.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얘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걸 방해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요 라고 표현하잖아. 이런 게 뭘 찾는 거야? 이런 게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나타난 유도 전류에 뭘 찾는 거야?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야.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걸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을 형성해서 이렇게 감아지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이런 게. 근데 이제 매번 모든 문제를 풀 때 이런 짓을 하면서 막 자기력선을 떨어지면 그게 느니까 그걸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뭐야? 무모한 짓이야. 바보 같은 짓이고.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알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얘는 원래 실제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머릿속으로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어떤 자석이 있을 때 이 자석이 반드시 뭐 한다고 쳤을 때 자석이 움직인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자석이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 때 코일은 이 자석이 움직이는 걸 그냥 뭐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항상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돼. 항상 방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부터 해볼게. 어차피 얘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자,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코일을 기준에 때 N극이 떨어져. 그럼 얘는 N이 자기한테 뭐 하니까? 다가오니까 그냥 뭐 하면 돼?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 돼.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 위에가 뭐가 되는 거야? 위쪽이 N에 밑에가 S 이렇게. 그냥 무조건 방해한다. 그 다음에 거꾸로 S가 뭐 하고 있어? S가 멀어져. 그럼 S가 자기를 향해서 또 다가오는 게 아니고 멀어지면 얘가 멀어진 걸 얘는 또 뭐 해야 돼? 방해해야 돼. 그럼 달아나니까 뭐 해야 돼? 달아나니까 당기면 돼. 그럼 달아나니까 당기면 되니까 위에가 뭐가 되고 S고 아래쪽이 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S가 뭐 하고 있어? S가 다가와. 그럼 S를 뭐 하게 해야 돼?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위에가 S, 아래쪽 N. 그 다음에 다시 S가 또 뭐야? S가 멀어져. 그럼 S가 멀어지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당겨야 되니까 뭐다? N에 S.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논리가 되게 복잡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밀어내는 거, 당기는 힘 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N극이란 자석이 자기를 향해서 떨어져? 그럼 다가오니까 그걸 방해해야 되니까 N의 S고.
그 다음에 멀어지니까 그거를 또 방해해야 되니까 SN 이런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그리면서 문제를 풀면 뭐야? 안 돼. 이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뭘 보고 자석을 보고 자석의 움직임을 뭐 한다? 방해하는 쪽으로 뭐 한다?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야? 이렇게 감고.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항상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 N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감는 거고, 다시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는 거고,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감으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고, 얘는 이렇게 감는 거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뭐가 된다? 시계 방향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내진 않겠지. 왜냐면 이건 너무 중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에서 내려면 그냥 요런 걸로 내겠죠. 요런 걸. 자, 그냥 다시 해볼게. 만약에 여기 N극이란 자석이 있다. 자, 다가와.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다가오네? 다가오는 걸 얘가 뭐 한다? 방해. 그러면 여기가 그냥 무슨 극? N극. 그러면 이쪽이 S극.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엄지손가락 이렇게 가리키고 코일을 뭐야? 코일을 이렇게 감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얘가 뭐 하면? 얘가 멀어져? 그럼 N이 달아나니까 그걸 방해해야 되니까 여기가 S고 여기가 N. 그러면 다시 N 쪽을 가리키고 코일을 이렇게 감는 거지.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러면 요걸 따라가면 이렇게. 그럼 이게 G라고 하는 게 이제 검유계니까 검유계를 기준으로 뭐 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검유계 기준에 어떤 경우에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뭐 한 게 아니야.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는 건 별로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는 거의 결론 뭐다? 어떤 자석이 있으면 자석의 무엇을 움직임을 뭐 한다? 움직임을 방해하는 쪽으로 뭐 한다?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렇지? 자석의 움직임을 뭐 하는 쪽으로? 방해하는 쪽으로 코일이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결에 너는 오늘 수업 없어? 오늘 뭐 수학을 뭐 1시부터 한다는 것 같은데? 너는 다 해서 안 해도 돼? 다행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한다 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뭘 찾는 거냐면 이런 게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의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서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전류의 뭐냐 하면 유도 전류의 세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류가 뭐 한다? 전류가 세지냐고 했을 때 중학교 수준에서 얘기하면 첫 번째 뭐 하면 되냐 하면 첫 번째 센 자석을 쓰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얘가 센 자석을 쓰면 센 자석은 뭐가 더 많아? 센 자석을 쓰면 센 자석은 자기력선이 더 많거든? 그럼 떨어졌을 때 자기력선이 많으면 그만큼 변화가 뭐야? 더 크지. 그죠? 그래서 센 자석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뭐다? 자석이 코일을 향해서 떨어지는 뭐야? 떨어지는 속도야. 빨리 떨어질수록 뭐야? 빨리 떨어질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장이 변하는 정도가 뭐야? 커. 그래서 속도예요, 속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코일을 몇 번 감았냐라고 해서 뭐다? 감은 횟수예요. 왜냐면 많이 감잖아. 그럼 현재 지금 여기에 코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코일을 하나 또 감고 여기에 코일을 하나 또 감고 여기에 코일을 또 하나 또 감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모든 코일에 다 뭐가 일어나? 모든 코일에 다 전자기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점점 뭐 한다? 세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다는 거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오면 이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거를 V라고 해서 유도 기전력
혹은 유도 전압. 보통 V나 E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식이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게 원래 고등학교 올라오면 배우는 새로운 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따 뒤에서 얘의 의미를 제가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러면 거기 이제 1페이지에 기억 보시면 전자교도의 기억,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나 아니면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얘를 움직여도 되고 얘를 움직여도 돼. 알았지? 둘 중에 어떤 거가 뭐 하는 거야? 둘 중에 어떤 거 아무거나 움직여도 상관없어. 그러면 무조건 자기력선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일 때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게 되는 거야. 조금 전에 했지? 떨어지면 뭐 한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게 될 때 이때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전자기도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자기장에 대한 일종의 뭐가 된다? 관성이에요. 그렇지? 자기장에 대한 일종. 거기다 써야 돼. 빈칸에 안 써놨어. 자기장에 대한 일종의 관성. 그렇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관성이고, 그 다음 디귿에 에너지 측면으로 볼 때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냐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뭘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를 보통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 그림에서 설명이 됐을 때 여기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 파이다라고 해서 아까 파이가 뭐였어? 자기력선의 수, 자속이었잖아. 그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에 뭐가 생기는 거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에 변화가 생길 때 뭐야?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가 생길 때 전자기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 식이 자기장의 세기 B는 면적당 뭐기 때문에 면적당 자기력의 수기 때문에 다시 쓰면 파이는 뭐가 된다? 파이는 BS가 돼요. BS. 알았지? 파이는 BS. 그러니까 파이는 BS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고 싶으면 변하고 싶잖아. 그러면 뭐가 바뀌던가?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던가. 그잖아. 이 자석이 가까이 와서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던가. 알았지? 아니면 뭐가 바뀌는 거야? 아니면 면적이 변하던가. 알았지? 이 코일의 면적이 있는데 이 코일의 면적이 변하던가. 아니면 둘 다 바뀌던가.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야. 요 파이가 뭐 해야 돼? 파이가 변하는 거야. 그렇죠? 이 삼각형은 델타니까 변해요. 그럼 파이가 변하려고 하면 B가 변하든가,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든가, 아니면 뭐 한다? 면적이 변하든가, 아니면 뭐 한다? 둘 다 변하든가 이렇게.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은 절대 둘 다 바뀌는 거 안 나오고 수능에서도 둘 다 바뀌는 거 안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서만 둘 다 바뀌는 게 나와요. 알았지? 물리를 선택하면 B도 바뀌고 S도 바뀌고. 그래서 강남권 문제를 풀면 강남권 문제는 거의 대부분 서술형이 둘 다 바뀌는 이상한 문제를 낸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이 페이지에 미음번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뭐라고 부른다? 유도전류다 이렇게 부르고 그 유도전류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방향과 세기가 있어요. 알았지? 방향과 세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비읍해 보시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한다? 형성되며. 근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게 이런 그림이야. 알았어요? 떨어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늘기 때문에 그거를 뭐하는 쪽으로?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을 뭐한다? 만든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거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알았죠? 물론 이걸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것들도 있어. 알았지? 이걸 그리면서 푸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떨어진 문제를 풀 때는, 알았지? 떨어지는 문제를 풀 때는 자석의 움직임을 그냥 뭐 한다?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다만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여기 써 있는 이 의미처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형성된다라는 걸 써야 돼.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코일이 하나 있어요, 코일. 이제 코일을 정확하게 이 코일을 위에서 바라본다고 쳐. 알았지? 그럼 코일을 위에서 바라볼 때 보통 이런 표시를 쓰거든, 이렇게. 자, 이런 표시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렇게나 아니면 이런 표시를 써. 이렇게. 그럼 이게 뜻이 있어. 알았지? 이게 낙서한 게 아니고 이 뜻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X표로 하면 뜻이 뭐냐면 이 코일의 자기력선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알았지?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는 뜻이고,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에서 배꼽처럼 하면 요건 자기력선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 돼요? 알았지? 이건 들어가고 이건 뭐야?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조금 전에 봤던 이 상황을 예로 그려볼게. 이 상황을 예로 그려보면 처음에 이 코일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코일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력선이 몇 개가 들어간 거였어? 하나만 들어갔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자석이 모함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이 자석이 떨어짐으로 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뭐 하는 거야? 새롭게 두 개가 더 생긴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원래 하나밖에 안 지나갔는데 갑자기 새로운 두 개가 뭐 하니까? 통과하면 이 두 개가 생기는 걸 뭐 해야 돼? 날려버려야 돼.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X표한 걸 날리려면 뭐 해야 돼? X표한 걸 날리려면 이 코일이 뭐 하는 거야?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뭐 한다? 만들어야지, 이렇게. 튀어나오는 자기장.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뭘 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표시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감아지면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반대로, 자, 이제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이게 X표가 이렇게 3개가 있었어. X표가 3개가 있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석이 얘한테 되게 가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X표가 3개 있을 때 이 자석이 멀어져. 그럼 이 자석이 멀어지면 원래 3개 지나가던 게 멀어지니까 뭐야? 얘가 멀어지면서 사라지겠지. 그러면 그게 원래 있는 거에서 갑자기 2개가 사라지면 뭐 해야 돼? 그 변화를 방해해야 되니까 얘가 뭐 해야 돼? 그거를 다시 늘려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으면 무슨 방향이 된다? 시계 방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의미도 통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어떤 자기장이 뭐가 생기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뭐 한다? 자기 스스로 또 자기장을 만든다. 이런 게 유도전류에 뭘 찾는 거냐면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야, 그래서 학교에서 여기 아직 안 나갔냐? 다 나갔냐? 모르겠어? 안 나갔어? 나갔어?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은 사람이 렌츠여서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이거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안 중요한 거 알았지? 뭐 렌츠 혹은 렌츠의 법칙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는 건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항상 뭐 하는 거야?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거꾸로 하는 새끼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얘죠. 알았지? 유도전류의 세기인데, 유도전류의 세기를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패러데이여서 유도전류의 세기를 패러데이의 법칙 이렇게 표현해요. 패러데이의 법칙.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의 2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시옷에 유도전류의 세기를 보통 유도기전력이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이 유도기전력이라고 해서 식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자, 그 식을 이제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V는 마이너스 곱하기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쓴 식이 막 이상한 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V가 일종의 전압이란 말이야, 전압. V가 일종의 전압이니까 전압이 세지면 뭐가 세죠? 전류가 세지는 거지. 그잖아. 이게 전압이니까 이 식에 의해서 이 값이 뭐하면 이 값이 커지면 그 커지는 값 때문에 뭐다? 유도 전류에 무엇이
세기가 커진다. 이제 뭐 이 논리죠. 보세요. 이 값이 커짐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뭐하냐면 커진다. 그래서 총 몇 부분으로 되어 있냐면 세 부분.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해서 총 몇 부분 되어 있냐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식이. 그래서 일단 제일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알았죠? 제일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의 뜻이 뭐냐 하면 방해하는 쪽이다. 이렇게. 알죠? 마이너스는 방해하는 쪽이다. 이런. 그러니까 뭔가의 현상이 나타날 때 그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형성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냥 N은 뭐 늘상 아는 뭐야? N은 늘상 아는 가문수야. 많이 감으면 뭐 한다? 많이 감으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이게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뭐 한다? 자기력선의 수의 뭐가 변화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세진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센 자석을 쓰면 약한 자석에 비해서 자석이 같은 시간 떨어질 때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는 거야? 자기력의 수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세지는 거거든. 그지? 센 자석을 쓰면 약한 자석을 썼을 때보다 예를 들면 얘는 3개 나오는데 얘는 센 자석을 썼을 때 이렇게 졸라 많이 나온다고 치면 센 자석을 쓰면 약한 자석을 썼을 때에 비해서 뭐야? 떨어질 때 같은 시간 동안에 뭐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세지니까 유도 전류가 뭐 한다? 세진다. 이렇게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똑같은 자석이 2개 있어. 똑같은 자석이 2개 있어서 이렇게. 근데 하나는 천천히 떨어지고 하나는 빨리 떨어지면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는 건 누가 빨라? 누가 더 커? 빨리 떨어지는. 그치? 빨리 떨어지라는 건 시간이 짧은데 변화는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 대신에 변화가 똑같다. 그러면 뭐다? 속도가 빠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 한다? 세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식이 있잖아.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 라는 요 식이 있는데 아까 파이가 뭐였기 때문에? 파이가 b 뭐다? 파이가 bs였거든. 그래서 파이가 bs이기 때문에 요 식을 뭐 할 수 있냐면 3번 바꿀 수 있어요. 3번. 그러니까 3번 변형할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변형하는 게 뭐냐면 델타 t분의 뭐가 되냐면 s 델타 b 이렇게. 그럼 이건 뜻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면적은 똑같은데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자석이 뭐 하는 경우야? 자석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런 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델타 t분의 b 델타 s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인데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야? 면적이 변하는 거야. 면적. 어차피 다 해볼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델타 t분의 델타 bs다라고 해서 자기장의 세기도 바뀌고 모두 바뀌는 거야. 면적도 다 바뀌는 이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보통 수업을 하면 애들이 뭐 이건 금방 얘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데 얘를 잠깐 헷갈리거든. 근데 이게 별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걸 해볼게. 여기에 이렇게 균일한 영역에 자기장이 다 있었다죠. 알죠? 그러니까 그냥 자석이 여기 위에 n이 있고 저 아래에 뭐가 있는 거야? s가 있는데 여기에 자 이렇게 감긴 도선이 뭐 한다? 놓여 있었다고 쳐. 그럼 이렇게 감긴 도선이 놓여 있을 때 내가 이 도선을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 알았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럼 면적이 점점 뭐야? 줄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럼 면적이 이렇게 줄면 이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야? 이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주는 거야. 알았지? 이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주는 거야. 되겠어요? 그럼 이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기 때문에? 줄기 때문에 내가 이 들어가는 거에 자기력선에 줄면 뭐 하는 거야? 그걸 다시 뭐 하는 쪽으로? 늘리는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지. 되겠어요? 내가 이 코일을 뭐 함에 따라서? 코일을 잡아 당김에 따라서 이 면적이 뭐 하면? 이 면적이 줄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한다? 주는 거야. 돼요?
그잖아. 얘를 이렇게 당기면 원래에 비해서 이 면적이 이렇게 조그매지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줄잖아. 그럼 그걸 뭐 하는 쪽으로? 그걸 늘리는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면서 코일이 이렇게 감아지면 여기에 뭐 한다?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 있다. 무슨 말이 돼요? 왜 그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이 코일에 어떤 면적이 있었을 때 그 면적이 뭐 하면? 면적이 변화하면 뭐 한다? 자기장이 있으니까 바뀌는 거지.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균일한 방향의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도선이 뭐 하냐면 이제 지나간다고 쳐,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뭐 하겠어? 이 영역 안으로 이렇게 뭐 하겠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이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뭐 한다? 늘어나겠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럼 그걸 뭐 하는 거야? 그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뭐 한다?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 지금 도선이 여길 따라서 들어오니까 들어가는 게 늘어나니까 그걸 방해하니까 이렇게 감아지는 거지.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가 들어간다는 건 자기장 영역에 영향을 받는 면적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면적이 변한다는 뜻이야. 그럼 반대로 얘가 다시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잖아.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제는 다시 또 들어가는 게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지, 빠져나오면. 그럼 들어가는 게 주니까 뭐 하는 거야? 그걸 늘리는 쪽으로 해서 다시 뭐가 생긴다? 유도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심화할 때 다시 뭐야? 뒷페이지에 심화가 있단 말이야. 그건 아직 저 앞에 반도 원래 수업만 할 때 진도 안 나갔다고. 심화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머릿속에 지금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시간에 따라서 무엇은 일정한데 B,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한데 그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할 때 무엇이 변하면 면적이 뭐하면 면적이 변하면 그 면적이 변하는 뭐 때문에 효과 때문에 뭐가 생긴다? 유도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발전기도 실제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해볼게. 얘를. 알았지? 얘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또. 그래서 얘가 이제 무슨 뜻인지 해볼게요. 그래서 거의 그림에 지금 가하고 나를 보는 거야. 어디냐면 지금 2페이지에 요 포 이그젬플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뭐가 있고 도선이 있고 그 도선에 이렇게 들어가는 뭐가 있다?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제 그래프를 잘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일정해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졌다가 일정했다가 줄어들다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영역 중에 유도전류가 안 흐르는 데가 어디야? B는 안 흘러. 왜냐하면 A는 자기장의 세기가 뭐야? 증가하는 거고 C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는데 B는 뭐야?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 일정하잖아. 그럼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B일 때는 뭐가 흐르지 않는다? B일 때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그러면 A하고 C일 때는 뭐가 흐르는 거야?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왜냐하면 A일 때는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무엇이 자기장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하는 쪽으로? 방해하는 쪽으로 뭐가 생긴다?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뭐 하는 거야? 생성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쪽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뭐 하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하는 쪽으로? 늘리는 쪽으로 뭐 하는 거야? 늘리는 쪽으로 자기장이 뭐 하는 거야?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로 봤을 때 그럼 유도전류가 생기는 건 알겠는데 그럼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일정한 거야? 그게 얘 때문에 얘를 봐야 돼. 델타 T분의 델타 B라는 건 이 그래프의 뭐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그잖아. 이 그래프가 의미가 뭐냐면 여기가 뭐라고 써있고 여기가 시간이라고 써있고 여기에 지금 뭐가 써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장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뜻이 뭐다?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게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그렇잖아. 기울기 정도는 알잖아, 니네가.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시간에 따른 뭐다? 자기장이 변하는 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델타 T분의 뭐가 된다? 델타 B가 돼. 그럼 여기 기울기가 커져 작아져? 일정한 거지? 그냥 기울기가 일정한 거잖아. 어? 이게 기울기가 일정한 거고 얘가 기울기가 뭐야? 일정하잖아. 그리고 여긴 기울기가 양수고 여긴 기울기가 뭐야? 음수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뭐야? 반대인 거야. 그래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기울기가 반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거야? 아니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일정한 거야? 일정한 거야.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은 절대로 유도전류의 세기가 뭐 하는 경우?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걸 시험에 뭐야? 안 내. 유도전류 세기가 세지는 거 안 낸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만약에 뭘로 바꿔? 이 그래프를 만약에 내가 시간에 따른 뭘로 바꾸면 전류로 뭐하면 전류로 바꾸면 A 영역에서 예를 들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잖아. 그럼 B 영역에선 전류가 뭐야? 흐르지 않고 어디에서는 C 영역에선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일정하게 흘러요.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응. 여기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 어떻게 해보냐면 지금 A하고 C는 기울기가 똑같은데 만약 여기를 이렇게 했다고 쳐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기울기를 뭐하게? 더 가파르게 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중에 유도전류가 이제 누가 더 세지는 거야? 이쪽이 기울기가 더 가파니까 이쪽이 유도전류가 더 세지는 거지. 그래서 이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 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식이 면적은 똑같은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이 뭐야? 이 그래프에서 자기장이 변하는 이 값이 그래프에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를 뭐한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 일정이기 때문에 뭐야? 유도전류의 세기는 뭐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자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뭐야? 세지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자기장이 세지니까 유도전류가 세지고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유도전류가 약해진다.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야. 뇌피셜.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고 항상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텐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의 의미는 기울기가 유도전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기울기.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도 선생님이 미음번에 이제 식의 변형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식이 그래프 해석이다라고 써 있잖아. 그 그래프 해석한다는 거의 의미가 이런 뜻이야. 알았지? 이런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면 기울기를 갖고 푸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면적 변화라는 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어떤 코일의 면적이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코일이 특정한 자기장 영역을 통과했을 때 그 자기장 영역에 받는 면적이 뭐하면 면적이 늘게 되면 그 변화 때문에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이제 흐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전자기유도 심화는 여기를 다 한 상태에서 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도 여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곧 다시 이제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 4페이지는 나중에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넘겨서 이제 5페이지로 갈게요. 5페이지. 한 30분만 더 할게.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1번에 그림은 원형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야. 그래서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영역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각 지점에서의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뭐하래? 표시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 이 A하고 B하고 C일 때 유도 전류, 알았지?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는 뭐야? 흐르고 여기는 안 흐르고 여기는 뭐 하는 거야? 흐르는 거야. 그지? B는 뭐가 하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뭐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지. 됐죠? 그러면 만약에 이 유도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흐르는 것까지 이해됐다고 쳤을 때 그럼 이 유도 전류에 무엇을 표현하면 세기를 표현하고 싶잖아. 그럼 그냥 뭘 보는 거야? 어차피 여기는 안 흐르니까 필요 없어. 그랬지? 기울기를 보는 거야. 기울기. 그렇지? 여기의 기울기가 여기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의 변화가 여기의 변화보다 뭐야? 큰 거지. 같은 시간 동안의 변화량이 더 큰 거잖아. 그러면 이 앞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요 뒤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뭐하다? 더 크다.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유도 전류에 뭐가 있겠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있잖아. 방향. 자, 그림을 해볼게. 무슨 의미인지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이 A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한 개 있었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는 거, 여기를 통과하는 개수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는 거야. 새롭게 두 개. 아니, 색깔 다르게 해볼게.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는 거 원래 하나 통과인데 뭐야? 통과하는 개수가 이렇게 두 개 느는 거야.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원래 하나만 통과하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몇 개 생겼으니까. 두 개 더 생긴 거잖아. 그럼 그걸 뭐 해야 돼? 그걸 방해해야 되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 그지? 들어가는 게 늘어났으니까 그걸 방해하는 조하니까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방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시계 방향으로 생긴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다. 여기는 어차피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C는 뭐 한다? 들어가는 게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게 주는 거지. 되세요? 이 들어가는 게 주는 거야. 이게 줄고 이게 줄어요. 그럼 그걸 다시 뭐 해야 돼? 주니까 그걸 다시 늘려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감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된다? 이쪽은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면 뭘로 해석하라? 기울기 해석하는 기울기. 알았지? 기울기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자, 기울기를 해석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그림같이 검육에 연결된 코일을 놓고 막대 자석을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였대. 그럼 이건 그냥 간략하게 의미만 볼게. 알았지? 너네 지루하니까. 나 오늘 10시까지 어떻게 하지, 수업? 오씨. 야, 너 오면서 뭐 국어 시험 어떻다 못 들었냐? 응. 지금 아마 시험지 올라왔을 건데. 자, 그래서 그냥 의미만 살펴볼게. 그럼 일단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는 건 3개를 물어볼 수 있어. 3개. 그럼 첫 번째 그냥 n이 뭐 하고 있어? 다가오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방해하는 거니까 뭐다? n에 뭐가 된다? 뭐 s가 되겠죠. 그지? 그럼 n에 s가 된다는 거의 뜻은 뭐냐면 이 코일이 저 자석의 움직임을 뭐 하는 거야? 움직임을 방해해서 이쪽으로 뭐 한다? 이쪽으로 민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만약에 이 n이 일로 간다고 쳐. 이렇게. 자, 일로 가. 그럼 얘가 멀어지니까 그걸 또 뭐 해야 돼? 방해해야 되니까 코일은 뭐 해야 돼? 코일은 그거를 다시 당겨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S고 여기는 N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또 뭐 하는 거야? 얘가 일로 갈 때 이 코일은 이 자석의 움직임을 뭐 하는 거야? 방해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힘을 작용해야 되겠지. 그지? 가까워지면 미는 거고 멀어지면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자석이 뭐 할 때? 자석이 운동하는 걸 뭐 하는 거야? 방해하고. 자석이 운동하는 걸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쪽으로 코일이 뭘 만드는 거야?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경우였다고 치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니까
N쪽을 가리키고 코일을 이렇게 감아지면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뭐하면, N이 멀어지면 여기가 N이고 저희가 S잖아. 그럼 이렇게 가려지고 이렇게 감아지니까 유도 전류는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서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 자석이 여기를 뚫고 여기를 통과한다고 쳐요. 자, 이렇게 통과한다고 칩시다. 고등학교는 통과하는 것까지 나와. 그럼 여기를 뚫고 통과하면 이제 여기가 무슨 극이 되는데? S잖아. 그럼 다시 S가 뭐 하고 있다? S가 달아나고 있기 때문에 코일 입장에서는 이 S가 달아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뭐야? 여기가 N이 되고 뭐 여기가 S가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어차피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할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2번에서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코일은 누가 이 자석이 뭐 할 때 움직일 때 저 자석의 움직임을 무조건 뭐 한다? 자석의 움직임을 무조건 방해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게 제일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뭐 하는 거야? 제일 편해요. 그렇지? 항상 자석의 움직임을 뭐 하냐면 방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2번, 3번 어차피 똑같은 논리야. 그래서 이제 4번을 해볼게요. 4번. 자, 4번을 보시면 좀 약간 이상하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자, 여기 막대기가 하나 놓여져 있고,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얘네 전체가 어떤 균일한 자기장 영역 안에 뭐 한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상황만 인지하면 돼, 상황만. 그럼 이랬을 때,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막대기를 일로 이렇게 당겨. 그럼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다시 써볼게. 첫 번째 식은 뭐였냐면, 첫 번째 식은 이 의미가 뭐였냐면, 델타 T 분의 뭐다? S 델타 B였고, 두 번째 식이 뭐였냐면, 델타 T 분의 B 델타 S였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1번식이야, 2번식이야? 2번식이야, 2번식. 왜냐면 내가 얘를 뭐 하니까?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그럼 그 잡아당기는 효과 때문에 이 막대기가 일로 이렇게 움직이지? 그럼 무엇이 변하는 거야? 면적이 변하면서 이 막대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는 거야? 느는 거지. 그잖아.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이 막대기가 움직이면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몇 개가 새롭게 두 개가 뭐 하는 거야? 생기기 때문에 이 코일은 두 개 새롭게 생기는 걸 뭐 하는 거야? 이거를 지워버려야 돼. 이렇게. 이걸 이렇게 지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코일을 기준에 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감아지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얘를 또 어디로 움직이면? 얘를 이쪽으로 움직여, 이쪽. 그러면 면적이 다시 또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이걸 이쪽으로 움직이면 코일 면을 튼과하는, 알았지?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다시 뭐 해야 돼? 그걸 늘리고, 줄어들기 때문에 늘리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니까 이렇게 가리켜서 이렇게 감아지면 그때는 무슨 방향이다?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케이스는 1번하고 2번 중에 몇 번의 케이스냐면 자, 2번의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심화할 때 다시 하겠지만 아마 요번 주에 심화하겠죠. 요 식을 이제 멋지게 BLV다라는 식으로 바꾸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 5초면 풀려요. 그렇지? 그리고 BLV라는 식을 배우면 물리 1에 있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물리 1에서 킬러 파트가 아니야. 알죠? 족밥이야. 물리 1에서 실제로 킬러 파트는 전기력 합성하는 거랑 자기장 합성하는 게 이제 킬러 파트지, 전자기 유도는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킬러, 그러니까 준 킬러도 아니야, 거의. 그래서 좀 되게 단순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송전을 그냥 나가버려서 송전에서 변압하는 원리가 지금 설명한 뭐야?
전자기유도랑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기유도 파트를 그때 수업을 했을 때 첫 교시에 안 와서 그거 관련지어서 일단 기본 수업을 해놔야지 뭘 할 수 있어? 이게 붙여서 심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잠깐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수야, 너는 저거 다 찍어놨으니까 저거 보내줄게. 근데 막 수학학원 졸라 먼데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응? 옆반 이렇게 옆반.